자, 이번 시간에는 복각과 편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백에너 형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판 구조론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저것 배웠습니다. 홈즈가 멘틀 대류설로 심폐소생시키고 헤스가 해저 확장설로 다져놓은 그 전설과도 같은 판 구조론, 드디어 그 종지부를 찍을 현대판 증명 기술, 바로 복각과 편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총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복각과 편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두 번째로는 땅 돌리기, 세 번째로는 땅 이동하기입니다. 자, 이 파트는 따로 명칭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보고 나서 어떻게 사고해야지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암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를 하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간 지각 능력도 약간 필요한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워밍업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봤을 수도 있고 직접 해봤을 수도 있는 이런 사진입니다. 자, 자석을 아래다가 놓고 위에다가 유리판 깔아놓고 거기다 철가를 뿌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되는 모습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거를 화살표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되죠. 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여기 주변에다가 나침판을 두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서 이걸 좀 더 예쁘게 선으로, 자기력선으로 이어서 그려보면 이렇게 보이는, 여기 위에다가 나침판까지 올려놓으면 이런 느낌인 거. 됐죠? 그러면은 N극은 가르치는 방향이 자석의 S극이고 S극이 가르치는 건 자석의 N극이겠구나. Got it?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지구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데 자석을 갖다 대면은 이게 막 자석들이 막 배열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러면 뭐 지구 속에 자석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나침판들이 가르치는 방향들을 조합해 보니 만약에 지구 내부에 자석이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해가지고 자석을 배치시켜 보면 요런 느낌일 거예요. 요런 느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침판을 들고 빨간색이 가르치는 방향이 우리 북쪽으로 가는 방향인 거는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북쪽이니까 노스 앤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당연히 지구 내부에 자석을 둔다면 북쪽은 지구 내부가 S 쪽으로 좌화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위도별로 나침판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침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많이 써봤을 거예요. 근데 쓰다 보면 의문이 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나침판을 써보면 이 양옆으로만 움직여서 북쪽을 찾을 것 같이 생겼는데 이게 아래로 좀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 요랬던 친구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관찰력이 참 좋은 거예요. 봐봐요. 지구는 기본적으로 둥글기 때문에, 봐봐,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북이었다고 쳐봐요. 근데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서 있는데 나침판을 이렇게 가져온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내 지평선을 따라 하면은 얘가 이렇게 양옆으로만 움직이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지구가 둥그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얘는 이렇게 아래로 꼬꾸라져가지고 여기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닥으로 꼬꾸라지는 게 기분 탓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나침판의 두 번째 각도인 복각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도별로 나침판이 아래로 어떻게 꼬꾸라지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으로. 자,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북쪽, 그러니까 지리산 북쪽 진북은
자기장이 가르치는 북극과 다릅니다. 이렇게 조금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침판이 향하는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은 진북을 향하진 않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좀 이따 뒤에서 편각 얘기할 때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 각 위도별로 사람이 서 있을 때 나침판이 어떤 방향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람이 여기 한번 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 있는 사람을 이렇게 떼가지고 돌려볼게요. 내 입장으로. 자, 그러면 여기 N극이죠?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이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럼 이 지역에서 나침판을 가져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게 지금 이게 평면이 이 나침판이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바닥 이렇게 눕혀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를 좀 표현하기가 좀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좀 요거는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이거 실제로 벽면에 붙여놓고 나침판을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내 손 위에다 두고 쓰니까 그것만 좀 헷갈리지 않게 이해해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서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침판을 가져가면은 나침판이 아래로 꼬꾸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수도 있는 나침판이 양옆이 아닌 바닥으로 꼬꾸라지는 상황, 이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지금 들어가는 곳이네. 여기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꽂히겠네. 나침판이 어떻게 되겠어? 그래요, 바닥을 향할 거예요. 바닥을 향하는 거.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여기 서 있었어. 그러면은 자기력선 잘 봐봐요. 요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나침판 가져오면은 요렇게 꼬꾸라지겠네. 자, 그러면 이제 나침판이 바닥으로 꼬꾸라지는 거를 경험했잖아요. 그럼 이제 좌우 말고 상하에 대한 개념도 도입을 해야 되는구나, 나침판에.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3차원 나침판이에요. 그래서 3차원 나침판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틀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편각과 아래로 꼬꾸라진 정도를 얘기하는 복각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 지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얘기하면은, 이 편각이라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이 방향이 진짜 지리상의 북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북이 아니라 자기장이 가르치는 북극이라 자북이란 얘기예요. 그럼 나는 진북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나침판을 쓰는 건데, 이 나침판 따라가면은 진짜 북쪽이 아니야. 물론 진북하고 자북이 둘 다 북쪽이 있어요. 지금은 지작이 역전만 안 하면. 그러니까 그냥 가면은 대충 북쪽인 건 맞는데, 정확하게 정북, 여기가 북쪽, 이렇게는 보기가 좀 곤란하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침판이 가르치는 이 자북과 진북이 이루는 이 각도 있죠. 우리가 원래 가고자 하는 진북이랑 나침판이랑 틀어진 각도, 그거를 편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얘가 가르치는 방향 자체가 편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고자 했던 진북이랑 자북이 이루는 각도, 그거를 편각이라 하고, 요거는 아래로 꼬꾸라진 정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3차원 나침판을 다룰 계획이다. 요것만 오해하지 않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침판이 가르치고 어딘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어딘가를 가르치고 있고, 요거를 수직 성분하고 수평 성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 3차원적인 공간으로 봤을 때 요렇게 아래로 꼬꾸라진 요 각도를 우리는 복각이라고 보는 겁니다. 됐죠? 요거는 쉬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임의로 자북을 이 땅 아래다 둘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우니까. 1단계예요, 1단계. 그러니까 원상태로 복구할 건데
1단계는 그냥 나침반 가르치는 방향이 자북이니까 뭐 자북 땅속에 있든 말든 뭐 일단 땅속에 집어넣고 보자.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은 좋아요. 자, 그럼 만약에 진북은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진북과 나침판이 이루는 각도가 생기죠. 옆으로 틀어진 각도. 그거를 편각이라고 부른다는 거. 요거를 1단계로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자, 자북이 땅 속에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자북은 여기 있는 게 맞아요. 여기 있는 게 맞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복각이라는 거는 원래 없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3차원으로 좀 그림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봐봐요. 자, 내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침판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뭐야? 여기 따라가 보면은, 자북이 땅 속에 있는 거야?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아까는 뭐 이런 그림 그려주면서, 여기가 자북이고, 여기에 사람이 있으면, 여기 나침판이 이렇게 땅 속으로 향하는 거는, 이렇게 땅 속으로 향하는 거는, 뭐 되게 관찰력이 좋은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침판은 이렇게 향할 게 아니라, 이렇게 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설명하자면 아까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입을 하기 위해 간단하게 평면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림을 그린 것일 뿐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는가? 잘 봐봐요. 자, 내 입장에서 이렇게 땅을 그으면 이렇게 내 입장에서 땅이요. 내 입장에서 땅이면 나한테는 다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오죠. 다 이렇게. 그렇게 보인다고. 실제로는 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뒤에서도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나 2차원적으로 단면적으로 생각하는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든 방향이 이 방향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내 손앞에 둔 이 나침판이 가르치는 방향이 여기니까 자북이? 땅속에 있는 거였어?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라고. 근데 잘 봐봐요. 평행하잖아. 평행하게 쭉 긋다 보면 여기 나오잖아. 여기 나온다고. 요거는 일단 이해가 되죠. 내가 원래 땅속이 아니라 지표면 어딘가에 닿을 수 있게끔 연장시키다 보면은 나오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땅 속 말고 그냥 여기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냥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다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복각은 얘 하나만 가지고, 내가 지금 나침판 요거 하나 든 것만 가지고 자북을 특정 지을 수는 없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그래서 여기도 사람이 서봐야 되고, 여기도 서 있어 봐야 되고, 여기도 서 있어 봐야 되고, 사람들이 다 그냥 각자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각자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다 수평선을 다 그어. 그래서 점 하나만 찾잖아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해됐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복각이라는 하나의 자료만 가지고는 자북이라는 이 포인트를 한 방에 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시작했어? 자북이 왜 땅속에 있지? 이 의문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북은 지표에 있는 거고, 그 지표에 있는 자북 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 복각 자료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북은 땅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니, 그럼 복각이 여러 개가 있어야 요 자북을 알 수 있는 거면 요 3차원 나침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요 하나의 복각은 쓸모가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근데 그러면 복각을 아예 소개를 안 했겠지. 요 복각 하나로 아주 유용한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위도입니다. 위도. 자, 근데 주의할 게 있죠. 지금 요 나침판,
이 나침판으로 보는 요 위도는 지리상의 위도가 아니라 자기 위도라는 점, 요거 주의해가지고 해석하기 바랍니다. 자기 적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적도에서 자기력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나침판이 땅바닥과 이루는 각도가 없죠. 그래서 얘는 0도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지금 땅바닥과 수직으로 꽂히네요. 그래서 꼬꾸라진 정도를 각도로 따지면 90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땅바닥으로 꽂히고 요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과 관련 있는 거네.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반 잘라서 봤을 때, 여기 우리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북반구가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남반구가 좀 사람이 적게 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 기준적으로 보통 플러스를 두고 여기를 마이너스를 둡니다. 그래서 얘도 90도인데 플러스 90도로 두고 해석을 합니다, 복각을. 그러면 나머지 얘하고 얘는 어떻게 읽는가? 물론 얘도 꼬꾸라진 정도가 있죠. 이렇게 기울었으니까. 얘는 0도인 거고 얘는 90도인 거 알겠는데, 그럼 얘는 몇 도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땅 위에 여러분들이 나침판을 들고 서 있어요. 근데 나침판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꼬꾸라진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복각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땅바닥이 꼬꾸라진 정도, 요 각도가 복각인데 이 복각 자체를 그냥 자기 위도다 라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쉽죠? 근데 몇몇 학생들은 이제 이게 왜 같은 거예요? 궁금한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복각이 왜 자기 위도랑 똑같은지에 대해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두 개 같다고 하고 넘어갈래요 라고 하면은 뒤로 막 넘어가면 됩니다. 스킵하세요, 스킵. 자, 지금부터는 이제 도형이 나오고 이제 각도가 나오고 약간의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궁금한 학생들만 이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증명을 할 거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의로 각도 하나를 만들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일단 여러분들 시계를 한번 생각해 봐봐요. 시계. 자, 요거 12시라고 해볼게요. 12시. 오케이? 그리고 이 12시를 0도라고 놓고 자, 요 6시를 180도라고 놓을게요. 요거 직관적이죠? 요거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을 거예요. 직관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원래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용어 없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하는데 좀 수월하게 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일부러 만든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지칭할 거냐면 회전각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회전각. 좋아요. 자, 편의상 자북하고 진북을 일치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자북하고 진북은 달라요. 다른데 수능 문제를 보더라도 문제를 좀 더 용이하게 풀게 하기 위해서 자북과 진북을 이렇게 일치시켜 놓는 경우는 많습니다. 우리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자북과 진북을 임의로 그냥 같다라고 설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자기 적도고 여기 자기 북극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가지고 요렇게 들어가는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그려질 텐데 요거를 단면으로 딱딱 잘라서 보면은 자기 적도에서는 요런 방향, 자기 북극에서는 요런 방향으로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회전각으로 표현하면 얘는 지금 0도, 얘는 180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서 있다고 해봅시다. 자기 적도에 서 있네요. 그럼 지금 자기장은 요렇게 받을 것이고 그럼 여기에 위도랑 뭐 복각이랑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위도 몇 도예요? 적도에 있으니까 0도겠네. 자, 복각은 역시 0도네요. 땅바닥하고 꼬꾸라져 있는 정도가 없으니까 0도. 그리고 회전각 또한 0도. 좋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서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도는 90도예요. 90도. 여기서부터 90도 올라왔죠. 복각도 플러스 90도. 좋아요. 자, 회전각은 180도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됐죠? 물론 여기 위도도 얘기할 때 북위 90도라고 하는 게 더 좋은데 우리는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 지금 복각이 자기 위도랑 일치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쌤, 아까 여기 00 같았고, 아니 90 같았으니까 그냥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근데 직관적으로 보기에
이게 같을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공간적으로 보면은 그게 직관적으로 같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같은지 작도해 가면서 볼 거니까 끝까지 따라오고 싶은 학생들만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봅니다. 자, 자기 적도를 0도로 세팅해놨고 자기 북극을 180도로 세팅해놨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절반을 딱 잘랐어. 그럼 여기는 우리가 방금 설정한 회전 각도로 봤을 때는 얘랑 얘의 딱 절반. 그러니까 시계로 따지자면은 얘가 지금 12시고 6시잖아. 지금 12시와 6시의 사이. 한 9시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회전각은 90도 정도로 세팅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나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아니, 이쪽으로 가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3시 방향 3시 방향으로 가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 그러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자기 전에 갑자기 이리로 튀어나가나? 아니잖아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쪽 방향이 맞아요. 예, 좋아요. 회전각 90도로 설정해 볼 수 있어요. 이 상황이면. 그러면 요거의 또 반이야. 또 반. 그럼 회전각은 몇 도겠어요? 회전각? 그래요. 125도예요. 그러면 여기 말고 여기 봅시다. 여기. 여기는 회전각이 몇 도예요? 그래요. 45도로 설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야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각도가 딱딱딱딱 틀어져가지고 180 이렇게 딱 도달하겠냐? 근데 일단 지구도 원래 원이 아니고 타원이잖아.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무 썰듯이 싹싹싹싹 썰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등분했습니다. 요거는 이해해주고 넘어가야 돼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도가 22.5도에 있다고 쳐봅시다. 얘를 왜 22.5도로 들 수 있냐면, 자, 여기 0도죠, 적도죠, 여기 90도죠. 그럼 절반이면 여기 서 있으면 45도죠. 그거의 절반이니까 위도, 적도로부터 올라온 정도가 위도예요. 이 위도가 22.5도인 걸로 세팅을 해볼게요. 그리고 복각은 몰라. 복각은 뭔지 모르겠어. 위도하고 선생님 자기 위도랑 복각이랑 똑같다며. 이거 22.5도 아니에요? 맞아, 맞으니까 너 가세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게 아니 어디로 무슨 방향으로 어떻게 화살표를 쏘길래 이게 22.5도가 나오는 거야? 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 회전각은 그러면 이 상황이라면 45도가 나오겠죠.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 0도, 여기 180도면 여기 90도죠. 여기에서는 90도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45도가 돌아간 상황으로 세팅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증명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땅바닥과 요 자기력선이 이루는 각도가, 이게 복각이라고 하죠. 이 복각이 자기 위도랑 같냐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천천히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내가 밟고 있는 땅을부터 그려야 돼요. 땅부터. 지평선이에요. 지평선. 자, 그러면 지금 요 자기력선은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디든 똑같이 평행하게 다 그릴 수 있겠죠. 요거는 아까도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렇게 그리면은 지금 그 도형을 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좀 축소를 해볼게요. 이렇게 축소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좀 필요한 선들을 좀 길게 좀 연장시킨 다음에 아까 그 선을 다시 연장해가지고 이렇게 놓을게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뭐라고? 궁금한 게 여기 내 땅으로부터 요 노란색 선 꼬꾸라진 요 정도. 요게 22.5가 맞아? 라는 게 궁금한 거잖아요. 요게 궁금한 거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22.5도가 맞는지 한번 X로 놔놓고 도형을 따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삼각형은 요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요 삼각형을 본 다음에 요 큰 삼각형을 볼 거예요. 그래서 증명 하나씩 들어가 볼 건데, 자, 여기 요 삼각형부터 싹 따내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요거는 그대로 아까 요거 복각인데 복각이 22.5도가 맞아? 라고 했을 때 그 복각, 그 복각 X, 아직 모르는 복각 요 그대로 갑니다. 자, 그대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값은 내가 서 있는 위치예요. 그죠?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냐면은 적도로부터 얼만큼 올라와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위도예요. 나 이거 위도 몇 도로 설정해놨어요 아까? 까먹었을까봐 가져왔어요. 22.5도로 설정해놨어요. 맞아요? 그러면 난 여기서부터 요만큼 각도가 22.5도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지금 90도인 상황인데, 왜냐면 여기 적도랑 여기 북극이랑 남극을 연결한, 이거 쉽게 말하면 지금 이렇게 해놨으니까 자전축이라고 합시다. 자전축이랑 천구의 적도는 당연히 수직을 이루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각도도 22.5도가 나옵니다. 아, 설마 이거 왜 그래요? 라고는 안 하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노파심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봐봐요. 자, 여기가 22.5도죠? 22.5도. 근데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럼 여기 몇 도예요? 그래요. 90 빼기 22.5도 하면 몇이에요? 67.5도예요. 아, 잘한다. 67.5도. 그러면 여기 큰 삼각형 볼게요. 여기 바깥에 큰 삼각형. 큰 삼각형 보면은 여기가 67.5도래요. 근데 여기가 직각이네. 그럼 또 뭐 해야 돼? 요 각도를 구하려면은 90 빼기 67.5도를 하면 돼요. 그럼 다시 뭐가 나와요? 아, 22.5도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 좋아요. 당연히 아는 거겠지만 혹시나 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다시 큰 그림으로 돌아와가지고 요 각도가 22.5도라는 거 알아냈어요. 그럼 이제 요 큰 삼각형 볼게요. 큰 삼각형. 자, 요 큰 삼각형 볼 때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회전각을 45도로 줬다는 점입니다. 자, 회전각을 45도로 줬다는 거는 요걸 기준으로 요만큼이 45도 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지금 요게 90도이기 때문에 요게 다시 몇 도가 돼요? 45도가 되겠죠. 근데 여기가 몇 도예요? 90도예요. 그럼 여기가 몇 도예요? 45도가 되겠네요. 그럼 얘만 따가지고 다시 큰 그림으로 봅시다. 자, 우리 여기 지금 45도였죠? 그럼 여기도 45도겠네요. 여기가 90도니까. 그러면은 이 각도가 몇 도가 돼요? 오마이갓, 45에서 22.5 빼니까 22.5도가 되네요. 어메이징. 근데 자, 여기 22.5도인데, 얘랑 평행이네요. 근데 얘가 대각선은 꽂혀 있네. 그럼 얘랑 무슨 각? 엇각. 그래요. 그래서 얘도 22.5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복각이랑 자기 위도랑 같을 수 있나요? 라는 말에서 같을 수 있어요.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또 의심 가는 어린이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 더 해봤어요. 물론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요 컷에서 끝낼 거예요. 자, 위도를 이번에는 11.25도로 뒀어요. 아까의 또 절반이죠. 그러니까 회전각은 또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각도가 요렇게 바뀌고 여기가 아까 45도였죠. 아마 아까 의심한 친구들은 요거 때문에 의심했을 거야. 반 땅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의심했을 텐데, 자, 22.5니까 67.5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 했을 때 다시 22.5가 나와요. 물론 이걸로 엇각해도 22.5도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가 줄어들었는데, 오마이갓, 얘 원래 절반이었네. 그러니까 얘네 둘이 빼면은 얘가 나오고, 얘네 둘은 똑같이 또 엇각이네. 그래서 복각과 자기 위도는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요 나침판이 꼬꾸라진 요 정도를 복각이라고 하고 그게 그냥 위도겠구나. 아참 근데 그냥 위도가 아니라 자기 위도구나. 요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요거를 도형으로 작도해 가면서 그냥 수치적으로 증명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요 결과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었죠? 그래요. 자북은 땅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요 얘기 하다가 그럼 이 복각 하나만 가지고는 쓸모가 없나요? 라는 물음에 복각으로는 아주 유용한 자기 위도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다가 요 위치에
자북을 넣는 것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로 보면은 요렇게도 보여요. 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요리조리 틀어보면은 요렇게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편각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갈 텐데, 자, 편각이라는 것은 틀어진 정도를 얘기해요. 맞아요. 근데 어딜 기준으로 틀어진 정도냐라고 물었을 때 진짜를 기준으로 틀어진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진짜는 요 진북을 이야기합니다. 자, 진북은 안 변해요. 이 진북은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냐면 우리가 자전축 꽂아놓고 거기에 딱 맞는 그 지점을 진북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라서 진북은 안 변해. 자북은 막 지자기 역전하면 갑자기 휙휙휙 바뀌어. 그래가지고 자북이었던 때가 자나무로 바뀌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얘는 그냥 항상 고정이야. 그러니까 얘를 그냥 진짜로 놓고 항상 얘를 기준으로 자북이 어느 방향으로 몇 도만큼 틀어졌는가 그걸 보는 게 편각이다 라는 거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도별로 한번 편각을 볼 텐데 요거는 3차원 그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소실점이에요. 소실점 쭉 멀리 쭉 이어져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 만약에 진북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땅바닥에다 나침판을 놓고 보니까 아니 나침판은 여기를 가르치네. 그럼 여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아, 그래, 자북이 있다는 얘기야. 좋아, 좋아. 그러면 진북을 기준으로 자북의 틀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요 편각, 요 편각은 오른쪽으로 몇 도만큼 돌아가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진북 그대로 두고 만약에 나침판이 여기를 향해, 그러면 자북이 여기 있다는 얘기인데, 아이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편각을 재려면 어떻게 재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 방향으로 재야 되는 거예요. 딱 봐도 지금 이쪽이랑 이쪽이랑 방향성이 다르죠. 만약에 두 개가 각도가 같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 표현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여기가 진북이라고 여기 자북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진북, 여기 자북.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고 하면 진북을 기준으로 자북을 보면서 틀어진 정도를 편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동쪽으로 틀어져 있다라고 해서 동편각 그리고 플러스 기호를 주게 됩니다. 반대로 자북이 왼쪽에 있으면은 진북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틀어진 정도,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부여하고 서편각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진북을 기준으로 틀어진 정도, 동편각 플러스가 나오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퀴즈입니다. 깜짝 퀴즈. 자, A, B, C 각 지역에서의 편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물론 각도는 주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어디가 제일 크고 어디가 제일 적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A, B, C로 꺽쇠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어디가 편각이 가장 큰가요? 그렇습니다. C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은 A, 그 다음은 B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위도, 같은 위도에 있는 A랑 B입니다. 자, A랑 B는 위도가 같습니다. 그런데 편각은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큽니다. 왜? 진북과 자북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벌어져 있는 정도가 있단 말이야. 근데 B는 진북과 자북이 일치하네? 아, 그러면 0도구나. 편각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내려야 되는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편각은 위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땅을 돌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배웠던 복각과 편각,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땅을 돌릴 거예요. 판 구조론에 의해서 땅이 진짜로 움직인 거라면 그거에 대한 옛날 자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옛날 자료들의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